자, 올해 7월 28일입니다. 울산의 한 주차장인데 지금 저 하늘색 차량 이제 후진해서 나오고 있죠? 네. 주차해서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출차를 하는 과정에 자, 옆에 보면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뭐야? 예, 차에 지금 출차를 막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갑자기 쇠막대기도 등장하고요. 저 소화기 같이 보이죠? 예. 마감하면서 소화기로 불창을 깹니다. 어이구야. 자, 사람이 이제 4명째. 오! 사람 깔려, 사람 깔려. 네. 자, 지금 소화기 들고 있던 남자 넘어졌어요. 사람 근데 깔려. 계속 밀치고 가려고 하는 차량. 자, 뒤에서 또 계속 쇠파이프로 뒷창문을 또 다른 남자가 깹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뭐지, 범죄자인가? 소화기를 분사하고 예, 안에 이제 지금 연기가 좀 차니까 숨을 못 쉬죠. 운전자가 내립니다. 소화기 때문에 숨을 못 쉴 거야. 네, 소화기를 계속 난사해요. 내리는 운전자를 향해서 계속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자, 지금 이거 일방적으로 4사람이 운전자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약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안에 도와주려고 하는 범죄자가 것 같아요. 맞아. 안에? 네. 차 안에? 네, 괴롭히는 느낌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계신 분은 진짜 회사원 같은 복장이셨어요. 정장에 백팩 메시고. 네. 그래서 뭔가 저기 위급한 상황에서 보던 시민들이 도와주는 느낌. 누가 납치를 했나? 납치해서 차에 있나? 보여주려고. 차 안에 지금 누군가를 납치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이 장면은 올해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바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뭐지? 운전자가 가해자고요. 네. 교제를 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최근까지 교제 중이었던 피해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은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도망가는 남성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를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민들은 흉기에 찔린 여성을 대신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신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 다행이네요. 정말 거의 몸을 걸고 잡으셨잖아요. 네. 막 끌려가면서도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네요. 네. 도망 못 가게 좀 119도 신고를 해주시고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저 사람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찌르고 도망가는 거를 지금 잡는 겁니다. 동료들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주변에 지켜보시던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도움을 주신 건데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여성분은 괜찮은가요?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요. 약 일주일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 동안 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이에 검찰이 8월 22일 가해 남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남성의 신상을 히드다이에서도 공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피의자 장형준입니다. 본 것 같아. 네. 지난 8월 22일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저 보기에는. 이 남성이요, 이 사건만이 유일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면서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게 되었고 사건 조사를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집 근처를 서성이거나 또는 심지어 엿새 동안 전화가 무려 160여 차례. 또 문자 메시지는 약 400통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피해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불안감에 시달린 여성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 재차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집 앞에 서성이고 전화에 문자에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여성의 집에다가 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여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남성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가지고 검찰에 남성의 구금 조치, 그러니까 잠정 조치 4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금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4호 처분이 좀 항상 좀 잘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왜 구금 조치를 기각했던 거예요? 네, 검찰에서는요, 경찰의 구금 요청이 과연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피해자가 그 정도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가해 남성의 태도는 어떤지 확인을 해봤더니 가해 남성이 반성하면서 자기가 멀리 이 접근금지 신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를 가고 주거지로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의 판단은 이 정도라면 굳이 경찰이 신청한 구금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이지 뭐 남성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둬놓으면 더 그렇죠. 막 그럴까 봐. 이 결국 구금 조치가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남성은 자신에게 내려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던 겁니다. 어떡해. 와, 그냥 진짜 죽이려고 맘먹은 거야. 이 직장의 주차장은 야외 주차장이고요.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 여성이 계속 긴장하고 조심한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대낮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범행이 저질러지겠냐라는 좀 순간을 노렸을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남성이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범죄가 왜 계획 범죄냐. 결국 복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런 사람들 진짜 평생 써봐야 되는데.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교제 폭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도 거의 같은 이야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개정되고 개선돼야 된다. 하나는 의무체포제도입니다. 스토킹 행위라든지 교제 폭력이라든지 관계 기반 폭력은 매우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무조건 체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법원에 잠정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잠정조치 제4호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도입해달라는 것이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요. 잠정조치 3호 2에 보면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 1km 500m 가까이 다가올수록 계속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고 112에 가고 순찰차에 가고 동시에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활성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번 찍은 거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뭐 이런 걸 좀 잘못 이해해서 이 교제할 때 그런 거를 계속 뭐 이게 나의 마음이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누군가한테 굉장한 고통이고 그게 선을 넘으면 요즘엔 너무 무서운 범죄들도 많으니까. 아니 그냥 헤어지면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는데 네. 가해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 가해 남성 CCTV 영상이나 또는 증거로 확인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의도, 동기, 계획성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고요. 끝까지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 적용한 혐의가 살인미수인데요. 이 살인미수가 스토킹 행위와 결합된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살인미수 사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례적으로 살인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양형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량이 좀 더 무겁게 내려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내려질지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범인 잡을 때 시민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좀 차를 좀 부셨잖아요. 혹시 그분들이 뭐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었고 시민들의 행동은 정당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요, 이 용감한 시민 6분 이분들께 표창장 당연히 드렸고요.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도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 참 대단한 일 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6월 13일 한 공원의 운동기구 앞에서 어떤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한 남자의 소변이었습니다. 소변이었습니다. 이걸 찍었다고? 네. 낮인데. 진짜 못됐다.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변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차장에 가서도 왜 저래?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차들에게 세차하듯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공 벤치에 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볼 거 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풍순이도 안 그런다. 이씨. 동물들도 개만도 안 못한. 그러는데. 그리고 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더러워. 예, 그리고 이제 홍보까지 해요.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 아, 뭔 개소리야.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싸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 받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네. 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자, 우리 저 공사장에서도 또 상가 계단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그리고 공공시설 뭐 이곳저곳 소변 테러. 얼굴까지 공개하고요. 얼굴까지 까고? 자, 이 남자가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한심하다. 진짜 젊은 사람이. 아픈 애인가? 남성은 처음에는 약 2, 3일 간격으로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1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니 진짜 어디가 아프지 않고서야 왜 저런 행동을 뭐 영역 표시를 하는 건가요? 왜? 이 남성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언론 매체도. 옛날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에이,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건 6월부터였다. 아유 어떡하니. 한국인들이 다 소극적이라 평소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무슨 개똥 철학이에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부끄러운 짓인 거죠, 사실은. 어떡하니. 예. 게다가 이 남성이요, 이 경찰차 근처에서 노상방뇨하는 영상까지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야. 선을 넘네, 전. 그런데 이 캠페인이 언론에 소개된 뒤에 해당 영상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야, 뭐야. 아, 이런 스타일은 이게 조금 이렇게 공개가 될수록, 약간, 이렇게 쫄은 사람이 있죠. 쫄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도 좀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좀 일이 커질까 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도 잘못한 거 아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공공시설물이었잖아요, 다. 네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산책하다 저 기구를 내가 앉았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근데 나중에 이 영상 지금 히든아이 봤는데 저 우리 집 근처인데 나 저기 앉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 진짜 막 진짜 짜증나는 막- 주민들 많겠다.
진짜로. 짜증나죠? 혹시 내가 저거 싸고 앉았나? 약간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냥 녹물인 줄 알고 이렇게 빗물인 줄 알고 털었는데 막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래요? 아까 또 벤치도 있었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소유 씨가 얘기한 게 이 범죄자의 정확한 의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만드는 일탈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면서 자신이 그 행위들을 보면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아주 은밀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줄게. 그렇죠. 네. 뭐 이런 심리인 거죠 지금. 과시하고. 어우, 진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증거 영상이 많이 남았는데 처벌은 안 되나요? 네, 처벌을 해야 되겠죠. 대단히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이고요. 그런데 참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일단은 적용 가능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노상방뇨, 과태료, 그 10만 원 이하 정도에 해당되겠고요. 공공시설물 훼손. 예, 그 훼손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공공시설물 훼손 내지는 재물손괴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피드나이에 나왔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이 작동 버튼 쪽에다가 소변을 놨다가 기기가 고장났던 적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중에는 실제로 그 해당되는 기물이나 또는 재산의 효용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떤 제재가 행정적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 명령법이 있거든요. 이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에서도 노상방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저런 식으로 막 과시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불쾌감, 냄새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청소를 하느라고 거리 깨끗하기 위한 미화를 했더니 비용이 14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런던의 소호거리, 가장 노상방뇨가 많은 곳 벽에다가 특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그럼 강렬하게 되돌아오도록. 그게 거기 있어요? 와, 어떡해요? 그래서 오히려 노상방뇨 행위를 한 자의 신발, 옷, 신체로 다 되돌아오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특수 페인트입니다. 너무 좋다. 특단의 조치인데 하루빨리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데? 우와. 이게 또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자기 또 신발 젖을까봐 또 막 안간힘을 쓰거든요. 아, 지 신발 젖는 건 또 엄청 싫어해요. 맞아요. 8차선. 네. 자, 아침 6시 30분쯤입니다. 광주의 한 8차선 도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들이 멈춰 서죠. 그런데 제일 끝차선에 있는 차량 한 대가 그냥 지나갑니다. 적색 신호인데 빨간불인데 택시가 그냥 가요. 이때 반대쪽에서 차 한 대가 옵니다. 직진하던 택배 트럭과 그대로 충돌을 합니다. 트럭은 부딪힌 충격으로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추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자, 지금 신호 위반으로 택시기사가 아주 큰 사고를 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지 저희가 히든아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6분 전 상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택시기사가 뭐야? 일행과 함께 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몸을 못 가나. 앞에 몸을 못 가는 남자가 한 명 있죠? 진짜로? 네, 택시기사를 포함해서 여기 보이는 세 사람이 지금 모두 술에 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는 거죠. 네, 그리고 옆좌석에는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친구, 그리고 뒷좌석에는 택시 회사 선배.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행을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차를 제치면서 고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이미 신호 위반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계획했었네. 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택시기사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자친구와 애정행각도 하고요. 정말 진짜 네, 뒷좌석 선배는 약간 뭐 술이 깨는지 어떤지 지금 저 운전기사와 또 장난까지 치고 30kg 카메라 했어. 형 살려주세요. 또 뭐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저렇게 다닌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력 질주.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 기사를 내려주려고 온 건데 이때 전화가 또 와요. 술 마시자. 다른 선배가 또 술을 마시자. 네, 어디에요? 네, 어디에요? 전화를 받고 다시 이 세 사람이 술을 마시러 이동합니다. 아휴.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참 진짜 형 정말 가운데서 아무도 말리는 만나자. 놈이 없네. 너 저 졸릴 데 없어. 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또 후진을 해요. 아이고. 위험천만하죠. 예, 그리고 또 질주합니다. 술을 먹으러 또 갑니다. 여자친구가 급기야 무섭다고. 고개 운전한다, 고개 운전. 아휴. 자,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고개 운전하던 택시기사. 아우, 여기서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오른쪽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정면 충돌. 아 저런 미친놈이 있나. 자, 문제는 사고 충격으로 택배 트럭이 완전히 날아갔는데요.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차량이 섰는데, 운전석 쪽인데. 네, 운전석 쪽입니다. 아이고. 운전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반파됐습니다. 너무 와. 아이고. 크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운전석 아니, 너무. 가서 근데 저기 하필 지금 기둥이 운전석 쪽으로 딱 비쳐. 네. 너무 앞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차량이 찌그러졌는데 우리 택배 기사님은 괜찮으세요? 네,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던 30대의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어떡해. 너무 화가 나는데. 네. 근데 저는 업이시잖아요. 근데 택시기사님이 술을 저렇게까지 드시고 저는 택시기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긴 한 택시기사가 맞아요? 네, 택시를 운전했던 전 남성은요, 20대의 택시기사가 맞았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30분 전인 새벽 4시쯤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와 택시회사를 다니는 선배와 셋이서 약 5병의 소주를 마셨는데요. 선배가 서너 병을 마신 상태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택시 뒷자리에 선배를 태운 뒤에 차를 운행을 했던 거죠. 아휴, 진짜.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기가 막히셨겠지만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재미가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저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일삼으면서 운행을 하면서도요. 선배 집에 도착을 했지만 술을 더 마시자라고 하는 그 전화 통화를 받고요. 다시 차를 돌려서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호 위반을 해서 질주하면서 저 택배차를 들이받은 거죠. 진짜 온갖 위험한 행동을 다 했는데 술도 마시고 진짜 운전을 억울하는 분들은 음주했을 때 더 몇 배로 더 처벌을 세게 받아야 되는데. 애먼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욱 기가 찬 거는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고요. 오히려 가해자는 택시회사에 몸으로 때우겠다. 형을 얼마나 받겠냐나 등 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세게 왜 이런 애들은 왜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지? 미안하다라는 걸 모르나? 항상 이런 가해자들은 사과를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 가서도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 순간 되면 바뀌잖아요. 바뀌죠. 판사한테 미안하다 그러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솔직히 저기 여성분은 되게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셨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실 운전자석보다는 여성 쪽이 굉장히 그렇죠. 위험했거든요. 애먼. 근데 오히려 2차 사고가 더 심했던 거죠. 그 1차로 부딪힌 것보다는 이후에 택배기사는 가서 이 철기둥을 들이받으면서. 근데 진짜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근데 이 사고로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사망한 30대 택배기사께서
아빠께서는 8살, 10살 두 자녀를 둔 아빠였습니다. 아,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사망했던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제 이런 태도를 오랫동안 보였다고 해요. 마치 이제 아빠가 계속 살아있고 올 것처럼. 그런데 너무나 오랜 동안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빠의 부재, 사망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주변의 친척들, 가족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빠 천국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 라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묻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분이었.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한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네. 가정을 음주운전이, 망가뜨렸죠. 음주운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 더 어린 아이들이면 와, 그래서 아유. 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직접을 운전했던 그 20대 택시기사 남성 같은 경우는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 또 뒷자리에 방관 동석했던 방조요. 그 선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고요. 당시 이 20대 가해 남성의 경우에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요,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또 가해 남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살인이야. 아휴, 이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으로 해야 돼요, 살인죄로. 진짜. 이러니까 그래야지 없어지지. 그리고 동석했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난폭 운전을 하자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을 감안해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탔던 남성은요, 선배 남성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인 점, 그리고 운전자가 억지로 택시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약해요. 한 사람이 근데- 죽었는데 가장이 죽었는데. 참 억울하다, 억울해. 아, 어린 아이들은 진짜 무슨 가족들 죄예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아빠를 잃은 건데. 저 가족들 왜 사과를 안 할까? 난 진짜 사과 안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자,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 유가족들이요.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요. 택배 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뭐가 거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진했잖아요. 택배차 과실이 있어요. 이제 뭐 아마 제가 추측컨대 뭐 과속이다라는 것이 아마 일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차가 서 있는데 지금 택시가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럴 때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해 안 돼요. 문제는 이 사건 가해 택시기사 결국은 징역형을 다 살고 이미 출소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가족들만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재판에 있어서 사실 100% 과실 인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달려와서 그냥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관행에 의해서 사법적 관행에 따라서 진행 중인 차이다 보니 당연히 전방 주의 의무라든지 또 속도 조절이라든지 사고 방지 의무 이런 부분들을 10%를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근데 유가족께서는 그 10%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운전자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도 열심히 일을 했던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